혹시 요즘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 느끼는 그 불안감의 근원, 지금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네 가지 거대한 도전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경제가 좀 불안정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느낌, 그 혼란의 원인이 대체 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요? 둘째, 물가는 도대체 누가 올리는 걸까요? 셋째, 일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술은 과연 우리를 더 평등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전 과제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부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세금을 더 걷자는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세 정의, 그리고 복지국가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죠. 지금 우리가 가진 세금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랄까, 마치 낡은 지도를 들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처럼 눈에 보이는 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건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예술품 같은 자산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자산들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나들고 아주 복잡한 금융상품 뒤에 숨어버리면 사실상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재산세와 상속세 자체를 강화하고요. 동시에 각 나라들이 서로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하는 걸 멈추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를 자산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도전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드플레이션이라는 요즘 아주 뜨거운 논쟁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불하는 이 비싼 물가 뒤에 기업들의 지나친 욕심이 숨어 있는 건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그리드플레이션,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탐욕을 뜻하는 그리드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걸 핑계 삼아서 실제 비용이 오른 것보다 가격을 훨씬 더 많이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바로 그 탐욕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긴다는 아주 도발적인 이론입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맞다고 하는 쪽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 기업들의 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보이지 않냐? 이게 바로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니라고 하는 쪽은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비용도 오르고 경쟁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뿐 이걸 탐욕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이 그리드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드러난 이익에 대해서는 횡재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있고요. 가격을 담합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에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해서 기업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정책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도전 과제는 노동시장의 미스터리입니다. 팬데믹이 끝난 후에 많은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대체 그 많던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숫자를 보면 현실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너무 비싼 보육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더 나은 대우와 환경을 요구하면서 일터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새로운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육 지원을 늘리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둘째, 미래 기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많은 고령층이 계속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도전 과제입니다. 바로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술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건 맞지만 동시에 심각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술은 정말 우리에게 눈부신 기회를 선물하죠.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밝은 빛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그리고 기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심각한 위험 말입니다. 그렇다고 기술 발전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결국 해법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디지털 교육의 문턱을 확 낮추고 플랫폼 노동자처럼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손보는 것.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도전 과제들 사실은 전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숙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4개의 따로 떨어진 폭풍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기상 시스템과 같습니다. 기술이 불평등을 키우면 그 불평등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이건 또 물가와 세금 문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분적인 처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